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파입니다. 왜 비트코인은 깨질수록 폭등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사기다. 에너지 낭비 코인. 정부가 규제하면 끝난다. 라고 모두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많은 기사들도 났었고요. 그런데 2025년 비트코인은 역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정부가 싫어하고 뉴스가 욕하는데 왜 더 강해질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이 안티프레질이라는 개념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중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비트코인은 해킹당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국가가 금지하면 가치 없지. 전기 너무 먹어서 지구 망함. 이렇게 놀랍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고요. 실제 기사로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반전이 일어나죠. 2024년에 이 마운트 곡스의 거래소 해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정말 세상 망하는 줄 알고 비트코인 다 망하는 줄 알았어요. 암호화폐 모두 다 사라지는 줄 알았고요. 그런데 2017년 사상 최고가를 갱신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 중국 채굴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때도 섬뜩했죠. 중국이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규제를 하는구나.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채굴을 할 수 없게 되는구나. 실제 2021년까지만 해도 이제 중국이 채굴 1위 국가였습니다. 채굴을 가장 많이 했었고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중국이. 근데 2022년 미국이 1위 채굴업 그 국가로 올라서게 됩니다. 중국이 안 하니까 이제 미국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중국에서 이제 막히니까 이제 미국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났던 거고, 2022년 이 FTX 붕괴, 이 FTX의 거래소 붕괴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테라와 맞물려서 아주 거대한 사건이었죠. 근데 2024년엔 오히려 ETF 승인으로 이 제도권에 또 진입을 합니다. 이때도 세상 망하는 것처럼 모든 기사들이 나왔고 비트코인은 망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2024년 또 부활을 하죠. 죽는 줄 알았는데 더 강해졌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실제 ETF 승인 후에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게 되죠. 자, 그 이유를 이 안티프레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안티프레질은 나심 탈레브가 말한 개념입니다. 이 프레질이라는 이 개념, 원래 이 단어에서 신조어로 안티프레질이라는 신조어를 이 나심 탈레브가 만든 개념인데요. 이 프레질이라는 거는 이제 깨지기 쉬운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이제 충격에 무너지는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취약한 것, 프레질은 이제 취약한 것들이고, 이제 견고한 것은 좀 버티는 거. 그러니까 더 강해지진 않지만 그냥 그 회복력이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티프레질이라는 건 이제 충격을 먹고 더 강해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결국에 안티프레질이라는 건 이제 충격이나 변동성, 혼란, 스트레스 같은 외부 자극에 망가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는 이 시스템이나 현상들을 말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프레질이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평소에 이제 유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충격이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깨져버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이 전통 은행들 그리고 전통 금융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실제 그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가 있었을 때 은행들이 파산하는 이런 형태들을 많이 봤었죠. 그리고 두 번째 레질리언트라고 회복력이 있는 것들을 말하는데 버티긴 하지만 더 강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티프레질을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오해고요. 요거는 그냥 버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과 같은 거죠. 금은 어떤 이제 충격에 대해서
버티는 것은 있지만 더 강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티프레질이라는 거는 이제 충격을 먹고 더 강해지는 걸 말합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할수록 근육이 더 발달되는 것과 같은 현상, 그리고 진화나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많죠. 스타트업 경우도 굉장히 많은 실패들을 이겨내면서 결국엔 살아나오면 엄청난 이 성장세를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안티프레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체 면역 시스템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스트레스 요인들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실제로 이런 스트레스 요인,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것들이 면역력을 더 높이는, 강화시키는 요인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이라는 것도 결국엔 이 원리를 이용한 거죠. 백신은 어떤 치료제가 아니고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것들을 인체에 오히려 투입함으로써 인체에서 그것과 싸우는 그 능력들을 더 키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을 더 키우게 만들어서 그런 질병이 오더라도 그걸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만드는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소량의 스트레스가 없으면 오히려 몸이 약해지는 현상들이 이런 이제 인체 면역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걸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안티프레질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충격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이 충격 덕분에 더 강해지는 것들, 요걸 이제 우리는 안티프레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잠깐 책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비트코인 투자 마스터 플랜이라는 전자책이고요. 여러분들 시장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앞으로 시장을 좌지우지할 3가지 거대 트렌드, 2015년 그리고 2025년 비트코인의 가격 예측, 그 근거와 분석에 대해서 들고요. 그리고 기관의 움직임을 따라잡는 방법, 그리고 언제 사고 팔 것인가에 대한 타이밍 전략, 실전 전략인 이 3가지 투자 유형에 대한 접근법, 투자 방법들을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실전 투자자들이 자주 참고하는 뉴스나 트위터, 그리고 온체인 툴 같은 것들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전자책 이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구매하시고 선착순으로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할인할 때 구매해서 읽어보세요. 자, 비트코인은 477번 죽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사이트에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 사망 기사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이었던 기사들을 쭉 모아놨어요. 그게 총 477번이 나왔다는 거고, 그 기사들을 보면 정말 비트코인 다 망할 것 같고, 다 사기인 것 같고, 모두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15년 정도가 됐는데, 이 기간 동안 무수히 많은 이런 사망 선고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비트코인 실패, 암호화폐는 미국에서 죽었다. 이게 2023년 4월 기사고요. 그리고 2023년 2월에도 비트코인은 사기로 포장된 농담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2022년에도 비트코인은 탈종합 폰지 사기다. 라고 이렇게 블룸버그 기사로도 나왔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시간이 지나면서 비트코인은 오히려 역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웃긴 현상들이죠. 계속 실패했다, 뭐 사기다, 폰지 사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비트코인은 정말 불같이 일어나서 계속 부활을 해요. 계속 살아서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죠. 정말 놀라운 현상이죠. 자, 사례 1을 들어드릴게요. 규제에도 살아남는 이런 현상들. 실제 중국이나 인도, 미국 뭐 이런 수년간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했었어요. 이게 2024년 오히려 미국은 ETF를 승인하고 홍콩은 개인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바뀌어버렸죠. 자, 해킹에서도 시스템은 강화가 되고 있는데, 초기 해킹 같은 경우는 거래소의 해킹들이었어요. 비트코인 자체는 한 번도 뚫린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해킹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소의 보안 문제였지, 비트코인 자체는 한 번도 해킹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소 문제 때문에 오히려 콜드 월렛이나 하드웨어 월렛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만들었죠. 사례 3은 금융 위기 속에 이제 디지털 금으로의 재인식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이제 스타트업이나 은행들은 모두 다 붕괴하고 미 연준의 인플레이 정책들이 또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이럼으로써 비트코인은 오히려 급등을 하는 양상들이 나왔어요. 그 위기 때마다 급락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다시 금방 회복을 하고 이 안전자산으로서 이 자리를 계속 매김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흐름들이 더욱더 이 자산으로서, 안전자산으로서의 그 자리매김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오히려 그 나스닥이나 S&P보다 하락률이 더 적었거든요. 그래서 폭락할 때 오히려 더 안전하게 지켜주는 이런 효과들 때문에 비트코인은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비트코인을 죽이려 한 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온 게 아닙니다. 절대. 지금까지 뭐 순탄하게 그냥 10만 달러까지 이렇게 쉽게 온 게 아니고 무수히 많은 공격들을 받아왔습니다. 실제 중국 정부에서는 채굴 전면 금지했었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오히려 1위로 올라갔고 SEC 같은 경우도 미국 증권에서 이런 이제 그 규제를 엄청나게 했었어요. 실제 바이든 정부에서 암호화폐 업체 막 고소하고 뭐 리플도 고소당하고 뭐 모든 거래소도 뭐 코인베이스도 고소당하고 모든 업체들이 대부분 고소를 당했어요. 그리고 뭐 ETF나 이런 거는 뭐 생각도 못 했었죠. 그때는. 근데 결국에는 ETF를 승인하게 돼요. 이것도 꿈 같은 일이었어요. 실제적으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다는 건 다들 믿지도 않았고 이것들에 대한 그 의심들, 오히려 이렇게 암호화폐를 계속 뭐 고소당하고 이런 것들이 흔했으니까요. 그리고 IMF도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엘살바도르에 비트코인 사지 마라. 비트코인 매도해라. 막 이렇게 이제 경고를 계속 하는데 엘살바도르 그에 상관없이 계속 채택하고 이제 계속 매입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버핏 같은 경우 워렌 버핏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쥐약이다 비트코인은. 쥐약의 제곱이다. 막 이렇게 이제 경고하고 막 발언을 했었어요. 재미난 거는 이제 그 워렌 버핏이 하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중 그 투자 자산 중에 하나가 가상자산 플랫폼 뉴홀딩스라는 거죠. 여기에 지분을 매입했다는 거죠. 되게 재미난 부분이 비트코인은 쥐약이라고 말을 했는데 오히려 가상자산 플랫폼에는 투자가 들어가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실제적으로 가상자산 업체들이 엄청나게 이제 그 상장을 하고 있고 코인베이스나 이런 업체들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떻게 바뀔지 이런 부분 재밌어지고 실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이미 은퇴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제 정책이 바뀔 가능성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하나도 못 죽였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그렇게 죽이려 하는 적들이 많았는데 단 하나도 비트코인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오히려 더 크게 성장시키는 요인이 되게 만들었죠. 자, ETF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유량이 133BTC까지 이미 보유량을 늘렸고요. 전체적으로 온체인 데이터 거래소 보유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기 보유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채굴 난이도도 사상 최고에 근접했습니다. 네트워크의 안정성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전 세계 비트코인 ETF는 4월 30일 기준 2025년이에요. 총 1280억 달러. 하나로 약 179조 원 상당입니다. 총 133만 7,814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최근의 현상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자 그 동영상 보세요. 자, 보시면은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 원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처음에는 관심을 가졌는데 나중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약 6.4%에나 해당을 하는 거죠. 이 비율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관 투자자나 이런 부분에서 비트코인 투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비트코인 ETF의 87% 점유율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주도하면 결국엔 따라가게 됩니다. 자, 거래소 보유량에 대해서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크립토컨트에서 지금 비트코인 보유량, 거래소에서 보유하는 양들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결국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거래소에서 빠져나가서 콜드 월렛이나 이제 개인 월렛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들을 반증하고 있는 거고요. 블록체굴 난이도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만큼 상승을 한다는 건 그만큼 안정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자, 이런 현상들은 결국에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진짜 자산은 위기를 견디는 게 아니라 위기로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비트코인은 위기를 계속 견뎌내면서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도 상승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정말 안티프레질한 자산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이런 위기들을 계속 견뎌내면서 오히려 계속 충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자산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엔 우리의 인생도 안티프레질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